성형외과 박남석 원장의 슬기로운 성형탐구입니다. 오늘은 좀 다른 내용인데요. 환자분들이 제 카페 성형학 박사 박남석 원장의 성형 카페에 질문을 많이 올려주십니다. 제가 항상 성실하고 좀 세세하게 답변을 드리고 보통 수술을 받고 나서 환자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시고, 그런데 선생님들이 좀 설명을 안 해주시는 경우에 사실 오해는 하지 말으셔야 될게요.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게 그 선생님들이 환자분을 무시하거나 혹은 환자분에게 관심이 없어서 그렇게 답변을 안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절대 그럴 일도 없고요.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좀 이제 환자분이 시간이 지나면 충분히 괜찮아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환자분들이 좀 급한 마음에 이제 여쭤보면 사람인지라 좀 답을 잘 안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런데 그분들이 환자분을 걱정을 안 하거나 관심이 없어서 그러는 건 아닙니다. 저 역시 돌이켜보면은 환자분한테 좀 더 잘해야지, 좀 더 설명을 하고 좀 더 환자분에게 이해를 시켜드려야지 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좀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좀 더 많은 설명을 드리고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항상 노력을 하고 있고, 특히 이제 카페나 그런 데서 좀 더 질문에 대한 답을 자상하고 성실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오늘 카페에서 이제 질문이 나온 건데요. 이제 환자분들이 많이 걱정을 하신 게 쌍꺼풀 수술 후에 이 눈꺼풀 피부에 뭔가가 생겼을 때 많이 걱정을 하십니다. 제가 예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쌍꺼풀 수술이란 건요, 눈이 이렇게 있으면 쌍꺼풀을 이렇게 만들 때 여기에 실이 들어가게 됩니다. 실이 안 들어간 쌍꺼풀은 사실 물론 이제 예전에 좀 그런 수술들을 했었습니다. 아니면 녹는 실을 넣어서, 아주 예전 방법입니다. 마치 새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는데요. 예전에도 여기를 실을 안 넣고 구슬로 해가지고 이렇게 묶어줘서 유착이 생기게 하는 방법을 쓰거나, 녹는 실을 넣어서 어느 정도 유착이 생기게끔 하는 방법들을 사용하는 시도가 많았고요. 또 그런 예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지금도 그런 수술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. 사실 전형적인 방법은 아닙니다. 쌍꺼풀의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집니다. 잘 풀릴 수 있고요. 그래서 일반적인 쌍꺼풀은 거의 모두가 하는 쌍꺼풀이죠. 성형외과 의사가 이 안에 실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. 절개법은 절개를 해서 실을 넣는 거고요. 매몰법은 구멍을 내서 실을 집어넣어서 매듭을 지어주는 겁니다. 이 실은 녹지 않는 실입니다. 나일론사를 보통 쓰고 있고요. 나일론사의 색깔이 푸른색과 또 투명한 색깔이 있습니다. 검은색도 있지만 검은색은 너무 이 눈꺼풀 피부로 비치기 때문에 잘 쓰지 않고요. 투명한 색깔은 또 다루기가 힘든 면이 있어서 사용하시는 선생님들이 좀 적고, 이제 주로 푸른색 색깔의 나일론사를 씁니다. 한번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근데 수술을 하면은 이 부분이 아무래도 매듭이 있기 때문에 살짝 튀어나오겠죠, 이런 느낌으로. 근데 대개의 피부가 아주 얇은 친구들을 빼놓고는요, 잘 보이지 않습니다. 지금 보시면은 약간 이제 이렇게 흉이 있죠. 쌍꺼풀로 자국이 있고요. 그런데 이랬을 때 이제 매듭에 매듭 주위에 봉입낭종이라는 게 생길 수 있습니다. 사실 낭종이 생기는 거죠. 그러니까 일종의 염증이 생겨서 고름이 들어차게 되는데요.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. 살짝 열어서 제거를 하거나 이 실을 제거하면 됩니다. 실을 제거하면 쌍꺼풀이 풀리지 않느냐? 물론 풀릴 가능성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풀리지 않습니다. 어느 정도 일정 시간, 한두 달만 지나도 그 후에 생긴 낭종을 제거할 때 실을 제거해도 같이 제거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. 제거를 했을 때 다시 생기지 않으므로 별 그 부분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. 만약에 풀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대부분의 의사들이 이 부분에 가라앉으면은 한 매듭을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런데 매듭이 이제 단순하게 보이지 않고 이렇게 낭종이 생긴 경우에는 일종의 매듭 주위에 매듭이 이렇게 되겠죠. 실이라는 게 이렇게 실이 묶여 있으면 매듭을 여러 매듭을 합니다. 매듭이 작을수록 잘 풀리기 때문에 여러 매듭을 하게 되는데, 이 매듭 사이에 이제 피부에 있는 균이라든지 아무리 소독을 해도 그런 것들이 들어와서 일종의 고름주머니가 생기는 거죠. 그랬을 때 생기는 게 매듭 주위의 봉인낭종입니다. 그런데 이제 구분을 해야 되는데, 이분의 경우에는 매듭에서 중심축이 좀 떨어져 있습니다. 그래서 사실 이런 경우에는 봉임낭종으로 보기는 어렵고요. 이 안에 있는 피지샘에서 다래끼가 생긴 걸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. 이제 중심점이 이쪽에 있다면은 다래끼라고 보기는 어렵고요. 봉인낭종이라고 봐야 되는데, 사실 다래끼나 봉인낭종이나 거기서 거기입니다. 치료도 똑같습니다. 째고 제거를 해야 됩니다. 이제 이런 경우의 문제점은 아래쪽에 있는데
이쪽으로 절개를 해서 들어가는 게 흉에서 좋겠죠. 여기를 직접 절개하는 것보다는요. 그리고 이 직접 절개가 쌍꺼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 쌍꺼풀 절개를 따라서 들어가서 제거하니까 이게 파고 들어가야 되니까 힘들고요. 또 낭종 전체를 제거하고 나면은 약간 함몰이 올 수 있습니다. 또 이 부분이 실제로 이제 여기서 내려오는 근육, 안검거근의 근막이 접합하는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. 근데 제거를 하다가 조금 깊게 제거를 하면 실수로 이 근막이 약간 손상을 받으면은 일종의 이 부분만 안검하수가 올 수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스럽게 제거를 해야 되고요. 봉인낭종의 경우에는요, 이렇게 V에 생깁니다. 딱 위치가 V에 있죠. 이게 지금 매듭으로 보입니다. 이 안에 매듭이 있고 주변에 이제 막 염증이 생기기 시작한 단계로 보입니다. 이런 경우에는 뭐 노래지기 전에는 굳이 뭐 그냥 둬도 되는데요. 신경이 쓰이시면은 성형외과에 방문하셔서 약간 째고 이 부분을 제거하면 굉장히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. 카페 사진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려서 카페에 질문을 하시는 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많이 시키기 위한 목적도 있고요. 그러니까 잘 이해되도록 하는 목적도 있고, 또 이런 비슷한 케이스가 있을 때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앞으로 카페에서 이제 한두 개 정도 사진이 필요한 지식, 그러니까 눈 수술이나 성형 수술의 지식에 대해서 설명을 할 기회가 있을 때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. 도움이 되셨나요? 포인트 성형외과 박남석 원장이었습니다.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